노병대의 초명은 병직, 자는 상요, 호는 금혼이다. 시조는 노수인데 당나라 덕종 때에 9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신라로 건너와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렀다. 큰아들 노해가 광산백에 봉해졌으므로 광산이 본관이 되었다. 그 뒤에 노승은 조선조의 우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경평이다. 조선 중엽의 노국신은 호가 후제이고 첨정 벼슬을 지냈으니 소제 노수신의 아우이다. 노병대는 후제 노국신의 후손이다. 노병대는 1856년생으로 제주가 영특하였다. 7세에 비로소 공부를 시작하여 조금 자라서는 성제 허전에게 수학하였다. 당시 노병대는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았고 장가를 들면 공부에 전력할 수 없을 것 같아 혼인을 미루려 하였다. 허전은 이를 기특하게 여겨 학문을 극진히 권장하였다. 1877년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 상중의 관례를 올렸다. 슬픔이 깊어 몸이 수척해졌다. 1889년에 창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1895년 10월에 향교가 철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내가 마땅히 성인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노병대는 그날 바로 서울로 달려가 진사 허운과 함께 상소를 올려 간곡히 간언하였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임금의 답이 없었다.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외국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1898년에 동지 몇 사람과 함께 중국 곡부로 가 공자의 후손인 연성공 공영이를 만나려 하였으나 공영이는 만나주지 않았다. 노병대가 편지를 써서 그를 꾸짖으며 공자의 집안 사람으로서 어찌 이리도 오만무례합니까? 라고 하니 공영이가 놀라 사과하고 노병대를 정중히 대우하였다. 돌아올 때에 공영이는 우리 조정과 성균관에 편지를 보냈으나 끝내 효과가 없었다. 1899년 12월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호남 사람 중에 문묘 부근에 묘를 쓴 것이 18개 군이나 되었다. 노병대는 이를 애통하게 여겨 사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알리고 직접 관리들을 질책하니 허락 없이 묘를 쓴 주인들이 무덤을 모두 옮겼다.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다. 1905년 겨울 오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노병대는 북쪽을 향해 통곡하였다. 곧바로 서울로 가 판서 이용원을 만나 말하기를 지금 나라의 일이 이미 망했습니다. 은밀히 임금의 조서를 얻는다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용원이 임금께 조서를 받아왔는데 전 참봉창의 신 노병대를 선조 개 4년 선조 26, 1593의 예에 따라서 분충정난 2등을 내리고 특차 비서원 비서승에 특별히 임명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노병대는 그날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동지 몇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저지되어 마침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로 나라에 대한 근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전국의 의로운 선비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다시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1907년 8월 김운로, 송창헌, 전주사 이명헌 등과 함께 속리산에 들어가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모여든 사람이 200여 명이었고 해산된 서울의 병사 수백 명도 와서 동참하였으니 며칠 되지 않아 무리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김운로를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보은을 공격하여 적 2명을 죽이고 상주의 청계사로 진영을 옮겼다. 그때 적병이 갑자기 습격하여 패하였으므로 청주 미원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다시 크게 싸워 적 5명을 죽였다. 미원은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지형이라 적을 상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병사를 나누어 각기 흩어졌다. 노병대는 호남을 지나 성주에 이르러 적과 크게 싸워 10여 명을 죽였다. 물러나 거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적의 습격을 받았다. 우리 병사의 사상자가 매우 많았고 죽인 적병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노병대의 의병 부대는 우두령을 지나다가 결국 크게 패하였다. 속리산에 이르렀을 때에는 살아남은 자가 겨우 50명이었다. 노병대는 1908년 보은에서 체포되었다. 적의 분대장이 캐묻기를
너희는 무슨 일로 의병을 일으켰는가? 라고 하였다. 노병대는 너희는 우리의 원수이니 너희의 종족을 다 없애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함께 도모한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실제 주동자인데 다른 사람은 알 것 없다.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처음 거사할 적에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 빨리 죽여라, 빨리 죽여라. 외적은 형구를 펼쳐놓았지만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것을 내왔다. 노병대는 크게 꾸짖으며 물리쳤다. 노병대가 처음 잡혔을 때 고을과 저자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공주재판소에 도착하자 적은 그의 눈 하나를 뽑아버렸다. 노병대는 성난 소리로 꾸짖으며 너희는 어찌도 형벌을 이리 심하게 하는가? 라고 하며 곧바로 자결하고자 마침내 음식을 끊었다. 숨이 다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나 적이 매번 억지로 음식을 먹이므로 죽지 못하였다. 적은 노병대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하면서 이것은 너희 임금의 명령이니 우리는 상관없다. 라고 하였다. 노병대는 크게 꾸짖으며 개와 양 같은 놈들아, 우리 임금께서 어찌 이런 명을 하셨겠느냐? 라고 하였다. 1910년에 적이 병합을 경축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사면하였으나 노병대는 꾸짖으며 너희들의 경사인데 어찌 나를 석방하는가? 라고 하고 여러 날 감옥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았다. 노병대는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1913년 3월에 또 잡혔다. 대구에 이르러 강도라는 죄명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노병대는 내 나이 50에 어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마침내 음식을 끊었다. 28일 만에 피를 몇 대나 토하고 죽었다. 재판장은 강도 노병직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다가 한 달 정도 음식을 끊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 병명은 뇌일혈이다. 라고 하였다. 노병대는 평소 성품이 강직하고 기계가 있었으며 시사를 말할 때마다 곧잘 눈물을 흘렸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모두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병대는 신체가 가냘프고 연약했고 말을 경솔하게 하였다. 일을 처리할 때 거리낌이 없었다. 혹 어떤 사람이 그를 직접 대놓고 나무라면 마치 감당할 수 없을 듯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매우 얕잡아 보았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이토록 훌륭한 일을 하였으니 선비의 참모습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